자, 문제는 장단기 국채금리가 거의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고 달러 인덱스는 1차 저항선인 105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42년 만에 최대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시장은 6%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 그래서 최종 금리를 당초 전망보다 높여야겠다. 자, 그래서 한 5.25 정도, 많아야 5.5 정도 했는데 한 6%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6%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소 8%라고 봐야 되겠죠. 자, 중도금 금리는 8% 이상이라고 봐야 되고, 자, 이게 도저히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4월 달에 3월 달이죠. 4월 달이죠. 자, 다음 달이죠.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은 지금 금리를 0.5, 빅스텝을 올려야 된다는 게 거의 이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금리 인상폭을 더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이번 달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거라는 거예요. 3월 달에 미국이 빅스텝을 하고, 자, 우리도 이제 4월 달에 잡혀 있죠. 자, 우리도 빅스텝을 해야 되겠죠. 베이비 스텝 해가지고는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를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파월이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전달에 디스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또 이번에는 경제 지표가 더 빠르게 긴축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경제 지표를 보니까. 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야. 자, 시장에서 신뢰를 거의 잃어버렸다고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게 다음 이번 달 금리 인상 예상되는 것을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오후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0, 5.25, 0.5를 올린다는 거죠. 0.5포인트를 인상할 확률을 70%로 잡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죠. 바로 전날이 31%였는데, 파월 의장이 그 발언 때문에 70%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도 이번 달에 0.25로 올리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허언을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빅스텝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담보금리, 중도금리 다 폭등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서 주담대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를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 그래서 벌써 부동산 거래는 다시 얼어붙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가격이 굉장히 버블이 껴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LTV 50%를 7%에 받아서 집을 산다. 중도금 금리 8%에서 집을 산다.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집값이 낮을 때도 이 금리는 부담스러운데 집값이 굉장히 고점에 버블이 낀 상태에서 7%, 8% 금리를 받는다는 건 이거는 뭐 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고심이 깊어지는 계약자들, 그죠? 요즘 최근에 높게 분양한 아파트들 지금 중도금 대출금리 지금 막 그 약정서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5억, 6억씩 중도금 대출 받는데 그 중도금 금리 나중에 보면 몇 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 3년 가져봐. 3년 동안에 6억, 7억을 받아봐. 그게 얼마인가? 그죠? 그걸 나중에 입주할 때 이제 그 매수자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중도금 금리는, 이자는. 근데 매수자들이 그렇게 높은 이자 부담까지 하면서 사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입주할 때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그 내가 프리미엄만 먹고 팔면 되죠. 하지만 문제는 중도금 금리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입주할 때의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야. 지금 아파트가 입지가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입지가 나쁘다고 해서 떨어진 거 가격이 입지가 좋아서 입지가 안 좋은데 뭐 마피가 났나요? 그죠? 자이 프레지던스 거기서도 소형 평수에서 마피가 났었잖아요. 그죠?
시장의 분위기가 꺾이면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마피가 난다고. 그죠? 근데 뭐 요즘 최근에 분양하는 건 강남도 아니야. 저 강북, 강동, 영등포야. 그죠? 시장은 마피로 갈 확률이 그래서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분양가는 최고점이야. 여러분, 청약은 쉽지만 잔금 치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잔금을 치르려면 분양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잔금을 치르려면 전세 가격이 높아야 돼. 근데 한 5년 전, 한 4년 전에 분양한 것들은 분양가가 쌌잖아요. 그리고 전세가가 높았잖아. 그러니까 굳이 안 팔아도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들은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40%, 45%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60%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돼. 계약하신 분들이. 근데 그 60%를 어디서 가져오냐고. 어렵겠죠? 설령 전세를 논다고 하더라도.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입주 때, 팔아야지.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입주 때 그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의 사정을 이미 매수자들은 다 알고 있어서 비싸게 사지를 않아요. 제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그 강남이 그래서 마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소용없다니까. 입주 때 되면 지금의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의 둔촌주공의 열기가 아니고 지금의 영등포 자이의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뉴욕 채권 시장에서 2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다라는 거야. 자 2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한 거는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자 이렇게 금리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의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 자 그게 10년물이에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더 내렸대. 3.9. 그러니까 단기로는 금리 발작이 일어났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고 이런 게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981년 8월 이후에 거의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다. 자, 월가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달러와 상승세를 두고 105선을 단기 저항선으로 놨는데 그 달러가 105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5에서 110 거기까지 추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킹 달러가 되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의 무역 적자는 확대되고 우리 물가는 더 폭등하겠죠. 우리 물가가 폭등하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심각한 거고 고분양가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힘든 거야 이제. 자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시장에 널리 퍼진 대마 불사론. 자 이거에 대해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는 이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론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을 아주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이자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영하라고 공고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대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함부로 집을 사지 말아라. 이 높은 이자를 빌려서.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불패론이 깨질 수 있고, 자, 그 원인은 고령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고령화에 의해서 부동산 불패론이 깨질 수 있다. 요거 좋은 주제 같아요. 요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미 금리, 이제 미국이 빅스텝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한 2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행도 4월 달에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이번 달 들어서 3일 거래 연속 순매도로 외국인들이 한 1조 주식 매도하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도 2월 한 달 동안 2,400억 매도 우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금리차가 벌어지면 이제 미국으로 돈이 돌아가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강해지겠죠. 자,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자꾸 금리를 올리면 우리 그 채권 시장이 흔들려요. 좀 약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PF 시장이 흔들리면 지난번 작년과 같은 어떤 그 돈맥경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장 상황은 데자뷰 작년 11월이 되는 거예요. 데자뷰 작년 11월. 1달러가 되면
우리 물가가 폭등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물가가 폭등하면 금리가 폭등하고, 뭐 환율 폭등은 이야기했고, 그리고 무역 적자가 날 것이고, 계속해서 환율이 폭등하겠죠. 다시 물가가 폭등하고, 계속 이 악순환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전세로 살지 못해요. 그죠? 역전세가 나겠죠? 계속 전세 가격 떨어지고 매매 가격 떨어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